SK 하이닉스의 승부수 인텔 미 오하이오 공장 산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오하이오 공장, 인텔의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또 사업상 다양한 투자 및 인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열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빅딜 인텔의 미국 이 오하이오주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공장을 인수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장기 기업 가치에는 좀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오하이오 반도체 부지를 팹과 함께 인수한다면 그렇게 되면 한 가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0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인텔에 그걸 인수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7조 청주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쪽에도 크게 투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미국의 오하이오 주까지 그러니까 인텔의 부지까지 이걸 또 인수한다면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인수한다 그래도 이걸 아직 그러니까 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인수를 한다 그래서 그 실익이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실익이라 그러면 첫 번째로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내 생산 거점이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매긴다고 맨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바로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용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세금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변형하든지 하면 되는 굉장히 조금 시일은 빨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게 이 M&A 했을 때 큰 자산을 인수했을 때 특히 오는 것이 이제 승자의 저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라는 게 너무 큰 돈을 들여서 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내 잔고가 텅 비어지게 되면 뭐 조금은 이런 저런 거 뭐 하고 싶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 수 있다. 요거를 전자공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SK 하이닉스잖아요. 보시면 여기 풍문 요걸 먼저 볼게요. 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승부수 인텔 미 오하이오 공장 산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해명으로서 요게 당사는 사업상 다양한 투자 및 인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도된 것 같이 인텔의 오하이오 부지와 팹 인수를 추진하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토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 추진하지는 않는 거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결정한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나중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M&A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우린 그런 사실 없다. 검토는 하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수 공시 딱 띄우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근데 있거든요. 만약에 인수 공시가 온다면 재무적인 부담은 있지만 과연 주가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가 보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열어봤을 때는 부담이 돼서 또 이게 주가가 좀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 득과 실이 모두.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걸 아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항상 사업이라는 게 100%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잘 됐을 경우엔 더 크게 미국 내에서도 아주 입지를 공고하게 다 가져가는 왜 그러냐면 미국 내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굉장히 빅테크들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빅테크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회사에선 잘 경영진에서 따져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시를 더 볼게요. 네. 자, 여기 신규 시설 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예, 보시면 청주 패키징하고 테스트 7 건설한다는 거. 이게 약 7조 원입니다. 규모가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자본이 아니죠. 지금 120조 자기 자본 대비해서 7조니까 약 5.8% 정도, 이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한 청주 생산 거점의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빨라진다. 진짜 다른 것보다 굉장히 생산이 훨씬 더 빨라지고 납품기가 길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SK하이닉스에서 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유지했던 합의안이 1년 만에 재협상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게 뭐 성과급을 자사주로 좀 주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서 노조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노사 관련된 갈등을.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매출 나오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주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반도체 생산 라인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게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멈춰졌다 그랬을 경우엔 회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조금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절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스톡 옵션 형식으로 주는 거. 그러면 이 락업 기간이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받을 당시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뭐 2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락업이 풀리는 시점 돼서 200만 원, 100만 원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염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이 노측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걸 절충안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사주로 받고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받고 그런 식으로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노조 측에서는 그럴 만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작년에 약속을 했잖아요. 10년간 요걸 유지하겠다 맞아요. 그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하니 어떻게 보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노조 측에선 많이 저하가 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제가 부분이고. 일하는 상황이어도 원래 이 정도의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일단은 현금으로 받는 게 줄어드니까 싫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금 잡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절충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사 절충안에 따라서 이 핵심 인력을 관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핵심 인력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경쟁사로 갈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서로 잘 합의가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주가에 있어서도 자사주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락인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이제 노조 측에서 이 인원들이 자기네들이 주주가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씩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주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이런 것을 조금 원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보단 조금 더 주식 쪽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합의해서 도출해 나간다면 조금 괜찮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이러한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고 정말 정부까지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업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때 주가 상승이 좀 발목을 붙잡았었거든요. SK하이닉스 또한 이런 노사 갈등이 주가의 상승에 좀 발목을 붙잡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주주 입장에서 그게 가장 걱정돼요. 그렇죠. 가장 이제 주가는 그러니까 이런 노사 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조금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는 주가에 대해서 조정이나 약간의 횡보 그런 구간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잘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또 생산 라인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주가는 그래도 주주분들이 내가 주주라도 걱정을 하죠. 안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물량을 못 대고 있는데 제대로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니네는 쟁의만 하고 이렇게 그럴 생각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잘 조정이 잘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엔 이제 굉장히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또 주가는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SK하이닉스가 7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고 이게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당긴다라고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후공정 패키징하고 테스트 부분을 빠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될 수 있었던 걸 이걸 패스트 트랙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납품 기한이 짧아지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 얘네들한테 좀 더 수주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훨씬 더 올라가고 설비 투자를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눈에 보이는 이 속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납품 기일을 확 줄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도 약 7조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뭐 삼성전자처럼 큰 업체는 또 모르겠지만 다른 후발주자라든지 그런 업체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설비 투자를 하면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 그런 좀 이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가 조금 더 공고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재무적인 부담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AI 반도체 제일 제가 봤을 때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싸움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속도입니다. 속도, 납품의 속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격차가 벌어졌던 것이 HBM 쪽으로 더 엔비디아로 빨리 납품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 HBM 쪽에선 선두주자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해야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납기를 좀 빨리 할수록 좀 더, 얘네들은 더 빨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 하나를 주문하는데, SK 하이닉스는 20일 걸린대. 근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 30일 걸린대. 그럼 얘네한테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량 주문할 때도 얘네가 빠르니까 이쪽으로 좀 같은 제품이라면 맞아요.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패키징하고 테스트 공정을 굉장히 빠르게 더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HBM 시장에서의 지위를 좀 더 공고하게 잘 다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하신 게 이 미국의 ADR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에 상장한 이후에 이 현지 투자자들로부터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지금 ADR 가격이 본주 대비해서 최대 52%까지 오르는 굉장히 이례적인 프리미엄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TSMC 사례처럼 이 괴리가 ADR 가격 폭락이 아닌 이 국내 본주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본주가 이를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좀 따라갈 여력이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을 한국에 가져와서 매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비트라지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위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팔고 한국에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을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게 크게 벌어졌을 때는 여기를 팔고 여기를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TSMC처럼 약 15%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약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좀 줄어들면서 그렇지만 그게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 또 헤지 펀드 같은 곳에서 여기에서 샀던 걸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면서 물건을 주식을 가져와서 한국에다 풀면 되거든요. 그걸 다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건 환율에 해지도 해야 됩니다. 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생각한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여기서 팔고 여기에서 사게 되면 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주도 조금 이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SK하이닉스 ADR 폭등이 닷컴 버블이 생각난다, 과열 징후다라는 좀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내비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혀 의견을 틀리합니다. 그렇게 보는 왜 틀리냐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펀드멘탈이 되지 않는데 거품만 엄청나게 껴서 그 다음에 거품이 꺼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실적이 다 펀드멘탈이 다 숫자로 증명되지 그쵸. 않습니까? 매 분기마다, 반기마다, 네. 매년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건 잠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거품 뭐 좀 꼈다가 좀 빠질 수는 있겠죠. 좀 고평가되면 근데 거품이 워낙에 그 꼈다가.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 요 정도 가격 오면 요즘 근처 SK 하이닉스로 본다면 180만 원 그 근처라면 충분히 지금 또 추가 진입하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을 보셔도 괜찮은 가격대로 보고 투표를 있습니다. 통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분석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SK 하이닉스를 차트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톱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매수 땡큐하고 사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채널을 좀 그립니다. 네. 채널을 그리는 게 아무 종목이나 되는 건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좀 우량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량주는 이 채널 안에서 그렸을 때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중심선을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단선 세로 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선을 이 정도로 이렇게만 볼 수 있고 하단선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상단에 왔잖아요. 네. 그랬다가 상단에서 좀 저항받고 다시 중심선 근처 왔다가 상단 가고 그러니까 매매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걸 따라가면 여기서 상단에 왔을 땐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중심한데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했을 때 이 중심이 타고 나서 상단을 또 넘어가잖아요. 상단 넘어갈 때가 좋은 매도 타이밍이니까 여기서 전체를 안 하셔도 되고 한 절반 정도나 그 정도를 매도하시고 또 이렇게 봤을 때 또 내려오네. 여기서 1차로 매수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차로 매수하는 가격이 요 하단 가격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면 여기 3단 여기 요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요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중심하고 하단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나요? 아주 장이 안 좋거나 굉장히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지금 조금 지금도 불안하지 불안하시잖아요. 네.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더 좋은 기회라는 게 여기에서 또 세 번째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펀드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여기에서 왔을 때 여기까지 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기가 저는 한계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반등하지 않을까. 또 반등하면서 여기
상단을 가게 되면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매물을 팔 수도 있고 50% 정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한 3번 정도로 나누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중심선에 왔을 때 매수하고 지금 하단선 부근이니까 여기에서 또 2차 매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매수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요 세 번째 매수 타임 여기는 그러니까 중심하고 요 하단 사이 정도 가격 차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엄청난 수익성이 정말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